자, 상경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면 정량과 가급적 정량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적인 내용에서 값으로 계산하는 값들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화하고 통합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연계 과정, 예측 방법을 순서를 보시게 되면 요게 데이터 분석의 영역 과정이고요. 이쪽이 전처리 부분인데,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도 데이터 분석 통계학과 출신이지만 데이터 분석보다는 요 부분 전처리하거나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 목적에 맞는 설문지 만들기가 가장 어렵고요. 측정 도구를 수집하거나 어떤 측정 도구를 쓸 거냐, 그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하고 다른 데이터와 통합 과정,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정제화, 즉 해당되는 불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왜냐하면 데이터가 하나가 달라진다면 다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보다는 이 정제화 과정, 구조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제가 연말에 요 국내에 유명한 대학교의 데이터 분석을 좀 설문조사 결과를 의뢰를 받아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과는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가 아니라 저거죠. 과목이죠. 과목이 대략적으로 100개가 넘었습니다. 100개가 넘었고, 해당 부분을 데이터 통합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을 하지 않았으면 분석을 할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통합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하는 과정들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해당되는 구조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와 비공통적인 것들을 좀 나눴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석은 한꺼번에 분석을 하고 나머지에 다른 분석은 분석 과정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따로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조를 잘 구성만 한다게 된다면 변경을 한다거나 통합적인 분석을 할 때는 매우 유용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관식 의견들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하는 부분만 제대로 구성만 한다면 통합적인 분석은 어렵진 않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통합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대략적으로 4일 정도 걸렸고, 데이터 분석은 한 3일 정도, 3일 정도면 웬만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되는 전처리 과정들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등급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등급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등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X축의 평균과 Y축의 평균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IPA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으로 구성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료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하게 구분하는데, 문제는 평균이 너무 집중되어 있거나 너무 높은 집단이면 요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좀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목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부분과 영어라는 부분을 동일하게 표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합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다르고 만족도나 기대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한 해당되는 통찰적인 평균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A 분석 결과치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간의 분석, 그 다음에 설문지 분석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리서치 분야에서 한 20년 가까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설문지 분석만 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척도가 무엇이냐, 따라서 설문지 척도가 무엇이냐, 상황, 그 조사 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경기가 국내 경기나 국내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서
해당하는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기대는 높아지지만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작년도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은 되지 않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2020년과 2019년, 2018년을 비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많이 좀 좋은 경우였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에 따라서 불경기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도나 기대 감도는 높아지지만 만족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나누는 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로만 한정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측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지표로 사용하기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다음 차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파 사경원이었습니다.